최근 무신사나 반란 같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뉴스들이 왜 나타나게 됐고, 왜 사람들이 이러한 뉴스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라인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나 명품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측면에서 한번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명품 커머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즉, 누구나 회원만 가입을 하면 사이트를 URL을 치고 들어와서 회원만 가입을 하면 구매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명품은 명품 샵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배타적인 구매 접근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비교는 말 그대로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명품은 할인보다는 가격 인상의 가격 정책을 쓰게 됩니다. 2021년만 보더라도 명품들은 상당히 많은 가격 인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통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하면 중고가 되는데, 이럴 경우 제품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을 구매했다 라고 하면 중고가 되더라도 리셋가는 유지되거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명품 재테크라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소비자, 사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경험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나 명품,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측, 즉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자, 이를 간단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회원이 많고 트래픽이 많아야지 좋습니다. 하지만 명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회원이 되고 매장이 북적북적 거리고 이러면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는 다르게 많은 회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또한 매장 자체가 혼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은 높은 일반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커머스를 성장시키고 확대해 나갑니다. 이에 반해서 명품은 높은 일부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명품의 가치를 향상시켜 납니다. 여기서 일반과 일부라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명품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라도 커머스 플랫폼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 반란에서 그 내고함과 진행했던 이벤트 또한 이러한 연장선 상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명품은 제품을 출시하는 자체가 바로 이벤트입니다. 즉 뭐 할인 이벤트, 뭐 쿠폰 이벤트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존재한다는 자체가 명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TV 광고나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대중적인 광고를, 매스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도시 면세점 철수라는 형태로 사람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많은 일부 대부분의 어떤 보통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는 형태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물론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광고도 이런 매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광고라기보다는 일부 타겟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온라인 커머스나 명품, 이런 브랜드 또는 판매자가 추가하는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 경험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소비자 측면 아니면 브랜드 측면에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 명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가치, 니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은 그게 명품이 됐던 뭐 쿠팡이나 뭐 11번과 같은 일반 플랫폼이 됐던, 일단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명품은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반되는 서비스 가치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 비교도 제공하고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편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은 명품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명품 입장에서는 가격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유지하거나 상승을 시키지 비교 할인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명품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판매 루트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명품의 브랜드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를 통해서 명품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구입해서 구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표방을 합니다. URL을 치고 회원만 가입을 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제품이 비싸냐 싸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하지만 명품은 누구나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입 가능하다는 자체가 명품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품이 2021년도에 국내 도심 면세점에서 철수를 한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온라인 커머스와 명품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가치는 상충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모순을 띠게 되죠. 그것이 온라인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든 온라인 그냥 일반 커머스 플랫폼이든 그런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냐 명품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반란에서 나이키의 한정판 스니커즈 어떤 그런 중고품을 구매한 고객이 올린 건데요. 옆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샀는데 이걸 한 175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가품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이 나이키 스니커즈가 나이키에서 판매할 때는 23만 9천원에 판매했는데 리셀 가격은 그러니까 중고시장 가격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란에서 17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뭐 크림 같은 리셀 앱, 리셀 서비스 앱도 뭐 살펴봤을 거고, 아니면은 다른 명품 그 온라인 플랫폼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175만원으로 가장 쌌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뭐 반란의 캐치프레이즈가 100% 정품, 가품 없는 명품이라고 하니 당연히 이거는 가품이 아닌데 싸다 해서 구매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구매를 하고 이 제품을 받아보니까 이 상에서 쭉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검증을 받아보니 가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볼 수 없는 게 바로 반란도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지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품과 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서비스 가치가 서로 다르고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 경험이, 목표로 한 서비스 경험이 상충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솔직히 온라인을, 명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자체가 명품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품 자체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리셀이잖아요. 리셀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판매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기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가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가격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여기는 가품이 없는 온라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품을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욕구가 만나면서 터지는 것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품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좋은 명품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자기의 브랜드가 판매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비스 측면에서 반란이 제품을 모두 받아서 다 일일이 검수하고 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가품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란 사례에서 보면 고객이 제품을 받았을 때 자기가 느낄 정도의 어떤 가품이니까 반란이 직접 검수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온라인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니즈, 즉 많은 거래를 발생시키겠다는 어떤, 그래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니즈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란이 일일이 제품을 다 검수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판매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TV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상에서 제품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되는 제품들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니즈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데 온라인 커머스, 이게 명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 커머스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듯 온라인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 가치,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부분과 명품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거의 원초적인 모습이 이런 식으로 상충이 되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품 논란은 굉장히 발생 가능성이 큰 여지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해결 방법에는 상당한 많은 돈이 또 들어가겠죠. 쿠팡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될 수 없고, 또한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는 분명히 어떤 플랫폼은 이거를 해결한 플랫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품 논란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어떤 전략과 IT적인 기술적인 진보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